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하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131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팽잘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네. 135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하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오세요. 잭스프라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4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왼발 골절 한라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8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노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218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굴사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107번째 출석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74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제가 더 감사하죠. 이비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37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결국 만나러 와줬다, 보러 와줬다라는 식으로 육수를 우리는 것이, 표현을 바꾸는 것이 육수를 우리는 게 된다라는 결론에 조금 이르러서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인사를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는 잘 지내셨나요?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하프 육수가 우려진다고? 오늘도 인사를 해주는 거니? 아이, 그럼요. 진심이 담긴 노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각각 한 분 한 분께 다 인사를 드리고 약간 내려놓으려고요. 내려놨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버틴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해주세요 삐약삐약거리면 여러분들의 부탁 제가 또 무시할 수 없겠죠. 그죠? 대신에 오늘은 짤방입니다. 원래 휴방일인데 1월 1일에 아마 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짧은 방송을 켰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비 오는 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사는 지역이 비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번 주 날씨를 한번 볼까? 눈이나 비 소식이 있었네요. 이상하게 나그네님 방송 켜질 것 같아서 버텼다고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만날 수 있었네요. 덕분에 만날 수 있었군요. 만나러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캬, 우려진다. 아휴. 세상에. 저도 낮에 자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나게나님 방송 보려고요. 아이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제 방송 때문에 시차 적응을 하시는 거 정말 감사하기는 한데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또 이제 만나러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푹 쉬셨나요? 이제 뭐 연말이니까 약속을 나간다거나 그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쉬고 싶어요. 저런 제 방송 보면서
아, 키? 키? 하겨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92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13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엊그제까지의 나그네였다면 내 방송이 휴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자, 아직 내 방송이 휴식으로 좀 부족하군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하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오세요.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도로다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10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출석을 하신 지 2자릿수가 되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정말 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힐링 되는 방송. 어휴, 낯간지러운 방송. 나그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편집을 조금 하면서 12월 14일 것까지 다시 보기 편집을 해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편집에다가 올려놓으면서 추가적으로 영상들을 올릴 준비를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그걸 팔더라고요. 진라면 약간 매운맛을 팔더라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국물 있는 라면을 굉장히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거 아직도 파는군요. 예,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단종이 됐나요? 제가 잘 몰라서 얘가 단종이 돼서 놀라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직까지 있었구나 하고 계시는 건지는 의문인데 이벤트성으로 파는 줄 알고 계셨다고요? 이번 이벤트였다가 이제 고정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런 맛이 있어요. 진심이 담긴 노래님은 아직 안 드셔보셨군요. 설아야님, 용사라면, 용사라면은 제가 안 먹어봤어요. 그거 꽤나 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재밌다고? 맛이 재밌는 맛이 난다고요? 매운데 먹고 30초 지나면 매운 게 또 사라져요. 그럼 30초마다 젓가락질을 하면 계속 매운 거네. 음, 좀 휘발성 매운맛이구나. 라면들 참 신기한 것들 많이 나왔었죠. 용사라면 별첨 스프 안 나오면 안 맵게 맛있더라고요. 잭스프라운님은 드셔보셨군요. 스프가 2개 있는데 후첨 스프가 매운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용사라면 그거 저기 뭐야 컵라면으로만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잘 몰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걸. GS의 컵라면으로 나온다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어볼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빼빼로 상품권을 받은 게 있었는데 빼빼로로 다 안 바꿨었어요. 그래서 GS에서 빼빼로 대신에 그 다른 물건을 골라도 되잖아요.
나중에 생각나면 한번 먹어볼까? 괜찮네. 급 공화춘 먹고 싶어졌다. 저는 돈도로다느님은 공화춘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짬뽕 라면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간짬뽕이라는 라면이 있거든. 어. 간짬뽕이라는 라면을 치즈 한 장 이렇게 딱 넣어서 먹는 그 정도의 맵기가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맵찔이라서 공화춘이 짜장면 기가 막힌데. 저 공화춘은 짬뽕만 먹어보고 짜장은 그러고 보니까 안 먹어봤네요. 공화춘 짜장도 맛이 있군요. 예, 요즘 그런 라면들 있잖아. 그 짜장이 진또백이에요? 공화춘 그럼 컵라면을 한번 털어와 볼까? 짜장이 레전드예요. 그 정도예요. 어, 짜장이 먼저 나오고 짬뽕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짬뽕만 먹어봤거든. 거기에 이제 짬뽕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또 컵라면 맛있는 게 있나요? 컵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다다님처럼 좀 맵찔이 계열이어서 튀김 우동이나 아니면은 저기 사리곰탕이나 그것도 좋아해요. 그 컵라면 중에 탄탄면 있거든. 음, 땅콩 땅콩 버터 같은 거 좀 들어가는 예, 오모리. 오모리 맛있죠. 오모리가 그런 분들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해장용으로 어, 딱 적당히 김치찌개 시원한 국물에 해장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김치찌개에다가 밥 먹기는 좀 헤비하고 간단하게 좀 먹고 싶은 분들이 그걸 엄청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탄탄면 맛있죠. 설아연님도 탄탄면 좋아하시는구나. 맛있겠다. 오모리 짱 맛있는데 감자면도 맛있어요. 김치 유부우동 얘도 진짜 물건이에요. 어허. 그런 게 있나요? 김치 유부우동? 김치 유부우동. 오뚜기에서 나온 김치 유부우동이라는 게 있네요. 투다리? 어? 이상하다. 왜 투다리가 붙어 있지? 투다리에서 팔던 거를 컵라면으로 만들어서 파는 건가 본데? 짱 큰 유부가 들어있는데 국물 배어들게 해서 먹으면 추운 겨울에 최고입니다. 그러게.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유부 커다란 게 하나 들어있네요. 저거 한 입씩 베어보는 맛이지. 저는 튀김우동 안 질리더라고요. 튀김우동이 안에 들어있는 그 튀김을 제가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튀김우동에 튀김 그 없어질 뻔한 거 아시나요? 건더기가 없어질 뻔했었어. 그쵸. 튀김우동에는 그 튀김이 중요하고 우육탕의 그 컵라면에는 그 동그란 거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사실 그게 얼마나 맛을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우육탕에 있는 그 동그라미 어, 약간 질겅질겅한 고기라고 주장하는 무언가가 얼마나 맛을 좌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그쵸. 없으면 그냥 우동이죠. 옛날 삼양라면에 가짜 분홍 소세지 만치로. 가짜지만 어, 편의상 가짜라고 부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한텐 그게 진짜야. 어, 이게 현실이고 이게 맛이고 이게 진짜야.
아, 맞아요. 진짜 없어서는 안 돼. 가끔 가다가 그런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끔 없애는 분들이 계신데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 햇맛 유명했었잖아요. 삼양라면의 햇맛을 너 때문에 없어졌다느니 막 그래가지고 욕을 막 5년 넘게 먹고 있는 예, 그런 분의 사연이라든지 뭐가 또 있을까? 그냥 없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 예전에 그 피자 스쿨이 그 치즈 피자가 저는 되게 좋아하던 피자였어요. 피자 스쿨의 치즈 피자. 진짜 뭐 특별한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빵이랑 피자 치즈만 있는데 그게 저렴한 가격에 먹기가 진짜 좋았었어. 외계인 피자 거가 좋더라고요. 외계인 피자? 좋아하는 피자 브랜드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브랜드는 지금 처음 보기는 하는데 파파존스 그 시청자분들께서 파파존스가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캠방 할 때 피자 살 때 파파존스 거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아이고 알러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세 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예, 잊지 않고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피자 스쿨이요, 미스터 피자요. 돈도로다다님은 피자헛, 두마님은 피자 스쿨, 진담노님은 미스터 피자, 설아님 파파존스 거는 너무 짜지 않나요? 짠가? 짭짤한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아레아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147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어서 와요. 오늘도 만나러 와주셨군요. 그 파파존스에서 피자에 짠 것보다 브라우니가 엄청 달더라. 브라우니가 엄청 달았던 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약간 야 얘는 그 브라우니 진짜 막 이빨이 녹아내리는 느낌 정도로 막 엄청 달아가지고 방송에서 먹었던 와 그 친구는 진짜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게 미국의 맛인가? 라는 미국의 맛인가 이게? 그 느낌이 들었었어. 야, 가끔 이제 너무 단 건 못 먹겠어요. 애초에 근데 한국인한테 그 극찬 중에 하나가 이 디저트는 너무 많이 안 달아서 좋다라는 그 칭찬이 있잖아. 그죠? 원래 덜 단 게 맞아. 제 입장에서는 원래 조금 덜 단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미국 브라우니는 설탕이 씹힌다고? 러셀님은 미국 브라우니를 드셔보셨나 보구나. 그, 걔들은 뭐, 원래 가루 씹히는 게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단 거 먹을 때는 설탕이 씹히는 느낌이고, 단 거 먹을 땐 설탕이 씹히는 느낌, 그리고 짠 거 먹을 땐 소금이 씹히는 느낌. 막 이렇게 든다고 하던데요. 쿠키 반죽을 생으로 먹어요? 무슨 맛으로 먹는 거지? 아, 쉽지 않은데. 밀가루랑 설탕 맛으로. 맛있다고? 근데 안 먹어봐서 그런 걸 것 같기는 해요. 음,
진담노님이 보는 스머분이 제과점 차린다는데 사람들 입맛 때문에 고민이 많다. 자영업을 하신다고? 저런 쉽지 않을 텐데. 하긴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건 아니시겠죠? 그 입맛이라는 게 참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내가 어느 동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 약간 덜 짜게 먹는 그런 지역이 있고 뭐 굉장히 짜게 먹는 지역 혹은 맵게 먹는 지역 뭐 그런 것들이 다 달리 있으니까 그래서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 입맛이 진짜 10명이면 맛이 10가지 맛이니까. 또 하나의 거미의 생명을 죽였다고? 음. 근데 모두의 입맛에 맞추는 건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커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 뭐 산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뭐 신선한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가 막 어, 맞추기가 힘들어요. 개인 카페가 메가커피 같은 곳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쵸. 달달한 디저트로 카페 열었는데 너무 달다는 피드백을 받고 간을 조절했더니 그 단맛 때문에 오던 고정 구매자들이 다 끊겼다. 그래서 물어보려면 전체 다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를 바꾼 거죠. 네. 만약에 몇몇 분들만 나그네 육수성 멘트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다른 분들은 인상을 찌푸린다 그러면 그것을 진행하지 않았었겠지만 다 미친 척하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바람에 어, 전부 다 신을 내는 바람에 아 이게 정답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네산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198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2,000원 못 내기지. 아, 추베롱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31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어서 와요.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그 약간 그 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밌는 주말을 보내셨어요? 뭐 즐거운 일이라도 있으셨나? 저는 가끔 그 TV에서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은이라는 그 멘트를 쓰는 음식들이 궁금하기는 해.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막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그런 느낌의 가끔가다 그런 음식들이 나오거든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게임했어요. 아, 좋았겠네. 저 애석하게도 그 넷플릭스 계정이 없어서 흑백 요리사는 아마 다 끝나고 나면 유튜브 에디션 같은 걸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서 저도 김풍님 요리를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 제가 제일 놀랐었던 게 그 군뱅이 만든 거였거든. 예. 진짜 막 이상한 거 막 만들어가지고. 근데 또 맛은 있어서 예. 김풍님께서 만든 요리 중에 그 애벌레처럼 보이게 만드는 예.
네, 사파 거예요. 진짜 그냥 딱 사파 그 자체.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풍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편의점 재료로 하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본인이 이제 혼자 살면서 편의점 위주의 그 요리들을 보다 보니까 요리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주세요. 전 요리사가 아닌데요. 뭐지? 어쩌라는 것인가?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치실 때가 있거든. 얼마나 편해. 아, 그치. 그저 만화가일 뿐이죠. 셰프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조미료, 그런 거 있잖아. 감칠맛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그런 작업을 그냥 서슴없이 해버리시죠. 제품을 써버리시지. 어, 진짜 딸깍 해버리시죠. 근데 요즘은 그 셰프님들도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그 성함이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최원석 셰프님이었나? 네. 그 셰프님도 치킨 스톡 쓰시던데 이제. 근데 이제 그건 쓰는 게 맞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 부분이냐면 그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느낌? 특히나 김풍님이랑 붙는 그 작가님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럼 라면 스프 하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진짜 맛이 달라지는데. 라면 스프 특히나 이제 라면 스프 중에 그 스프가 요즘 제일 그거 아니에요? 그 불닭볶음면 소스 튜브 파는 거. 여러분들 드셔보셨나요? 그걸로 요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만 들으면 진짜 무슨 사기템이던데요. 어, 요리 필수템이라고? 그 정도예요? 1인 가구의 빛이라고? 특히나 매운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진짜 딸깍 한 번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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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였죠. 진심이 담긴 노래님, 1620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응원받는 기분이네요. 감사합니다. 후원 정말 감사드려요. 안 들렸어요? 다시 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제 나오죠? 아, 아, 쓸만하지. 써야지. 쓰면 이기는데. 저걸 어떻게 매번 저걸 육수 사골, 그, 그것도 있어. 사골 분말. 그것도 요리를 엄청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 않나요? 그거 한 스푼 넣어서 김치찌개 끓이는 거랑 그거 안 넣고 맹물에다가 수돗물에다가 김치찌개 끓이는 거랑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낸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었는데, 그쵸? 뭔가 우유처럼 꽉으로 판매하는 것도 편하더라고요. 사골 국물을? 아, 저는 팩으로 담긴 것까지는 봤었는데, 그걸 곽으로도 파는구나,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재료 같은 것들이 계속 좋아지고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야씨, 요리 재료들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는데, 너는 요리 실력이 왜 그대로니? 막 이런 소리도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좀 슬프죠.
쉽지 않아요. 어머니가 사골 국물 얼린 거 사서 쓰시더군요. 아, 그것도 약간 카르텔 느낌 아닌가? 그, 김호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23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 안녕.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 주말 잘 보내셨나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겠다. 양날의 검인 것 같아. 이게 뭐가 양날 검 같냐면 뭔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왜 이게 벌어졌는지를 알기 쉽거나 매번 설명을 해주면 참 괜찮을 텐데 그걸 설명을 안 해주면 이제 또 따라오기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얘 멘트가 왜 갑자기 느끼해졌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육수 한 스푼을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약간 그 멘트가 낯간지러워진 거죠. 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그 챗GPT한테 굴복한 거죠, 뭐 사실. 어, 너 평균 시청자 팔로워 수 증가량 뭐 이런 거 보니까 나쁘지 않다. 노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 와요. 챗GPT한테 제 평균 성장 그래프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서 내가 어떤 자세를 포지션을 취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하고 있는데 시청자와의 유대감이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챗GPT가 이야기를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챗GPT와의 대화 내용을 지켜보던 시청자분들께서 야 저거 쪽집게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딱 우리가 생각한 바를 딱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유대감이 부족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 유대감이라는 것 좀 알아보자 이랬더니 그게 바로 육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육수 방송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챗GPT가 신나가지고 떠들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낯간지러운 멘트들을 몇 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렁설렁 짤방이니까 매우 아쉽지만 휴일인 관계로 짧게 하고 가겠지만 다음에 시간을 내서 그 룰렛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루에 10번 정도 딱 돌아가는 룰렛을 한번 만들어 볼까 고민 중이에요. 이게 무슨 룰렛이냐면 한 3000치즈 해가지고 육수 농도를 30%, 40%, 50%를 딱 30, 35, 40, 45, 50, 뭐 25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그날의 운세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룰렛으로 그날의 느끼함을 조절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오박사 포켓몬 마냥.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 있죠. 자, 밖은 위험하단다. 너와 함께할 포켓몬을 골라보렴. 이런 것처럼 나그네 방송 담백하지만 MSG가 부족하단다. 네가 원하는 MSG 농도를 뽑아보렴. 이러면서
어, 자네가 원하는 농도를 뽑아보시게. 요런 느낌으로. 오늘의 육수 정도는 뭘까요? 끔찍해라. 참 그 낯간지러운 멘트를 참 신기하게들 좋아해요. 그죠? 아, 저는 뭐가 맞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뭘까? 쉽지 않다. 저는 안 좋아하는데. 아, 본인은 안 좋아하는데 나그네 방송에는 필요해서, 나그네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참고 보는 것이다. 저는 멘트보다 곤란해하는 게 재밌어요. 약간 변태스러운 거죠. 어? 변태스러운 거지. 러셀님이 남의 괴로움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마님도 고통스러워하는 게 존재미라고. 두마님의 변태스러움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네님 목소리는 참 귀에 잘 들어오는 목소리여서 듣기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그런 방송을 하고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는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좀 요런 느낌이었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이러면서, 포지션을 살짝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결말이 나진 않았는데. 하여간, 옳게 된 방송이라고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랬던 겁니까? 언제부터 그랬던 거예요? 잘 맞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다른 분과 이제 대화를 살짝 해봤는데, 그 숲이었으면 아무래도 좋았을 거다. 어? 나그네처럼 이렇게 좀 제가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반격하거나 좀 요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숲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치지직이다 보니까 이제 살짝 더 말랑말랑한 포지션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바꿔볼 생각은 있어요. 어제 방송을 하면서도 나왔듯이 북어를 두들겨 패면 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제 심신을 단련을 해가지고 좀 부드러운 방송, 좀 얻어 터져가지고 말랑말랑해진 방송,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뿌앵 때리지 마세요. 좀 요런 느낌을 많이들 원하나 봐. 나그네님은 북어포구나. 옛날이랑 많이 달라지신 건가? 오늘이 좀 더 좀 톤 다운되어 있긴 하죠. 요 며칠은 톤업이 좀 돼 있었죠. 신나게 방송하고. 근데 이제 휴일이니까 조금 쉬면서 느긋하게 컨디션 관리 겸해서 짤방이기도 하고 좀 뭔가 그 방송인이 좀 나약한 부분도 한 군데씩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는 그 낯간지러운 짓 그게 제 위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낯간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약간 그쪽 계열이거든요. 뭘 사랑을 입에다가 담냐 좀 요런 느낌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약간
놀릴 구석이 있어야지. 사랑은 좀 저거 봐봐. 저런 반응을 보이면 저기에다가 이제 파고드는 시청자, 제가 저런 반응을 보이면 저기에서 이제 파고드는 시청자들이 있는 거죠. 치즈 던지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막 뭔 사랑이야? 사랑한다고 말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럼 채팅창에서 만치즈나 줬는데 날로 먹는다, 안 한다, 리액션 안 해준다, 막 이러면서 뭔가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건덕지를 주는 게 중요한가 봐요. 사랑까지는 그렇지만 야유는 재미있을지도.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걸 즐기는 분들이 좀 있군요. 아, 애들 놀아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방송이라는 게 놀러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놀려고 방송 보러 오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맞춰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긴 하더라고. 놀러 오시는 건데 맨날 심각한 이야기하고 무거운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마냥 물론 편한 분위기 좋지. 편한 분위기 좋은데. 그러니까 1년 만에 깨달은 것도 깨달은 건데 그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원래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음, 그거랑 육수 행동은 다른 거였구나라는 거는 이제 이게 좀 내려놨죠 이제. 아,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구나. 아, 나는 선택인 줄 알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선택이 아니었던 거임. 참 이래저래 항상 선택의 기로 같아요.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면으로 부정당했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근데 겪어봐야 알아. 저도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방송에서 부족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부족한 걸 비로소 찾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접목할 생각이 그제야 드는 거지 뭐. 이거 접목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원래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헬스 하시는 분들이 누가 새로 헬스한다 그러면 그 본인의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려고 한대요. 너는 나처럼 허송세월 하지 말고 바로 좀 올바른 그 헬스 방법을 터득을 해서 바로바로 근성장을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으로. 근데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이게 그래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제 육수 멘트 관련해서 이제서야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하, 그런 거였구만. 그 일상에서도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을지 궁금한데 보신 적이라도 있을 거야. 나는 밀당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주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밀당 그거 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많죠. 그죠? 근데 결국 그러다가 밀당 없는 사랑 때문에 이별을 겪고 나면
그제서 '아 그래서 밀당이라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였구나.' 좀 깨달음을 얻었다. 좀 요런 느낌으로 가지 않나요? 진짜 겪어 봐야 알아. 운동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해 봐야 알아. 해 봐야.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요. 결국 그 말 안 하는데 알아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요? 저는 말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음. "나 너 이런 행동하는 거 기분 나쁘다." 혹은 "너 그렇게 해 줘서 정말 기쁘다." 뭐 이런 것들을 말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말로 안 하고 티를 냈다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티를 냈는데 못 알아듣니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 저는 그건대로 또 곤란하더라고요. 연애를 할 때 특히나 조금 더 그런 느낌? 어, 티를 너무 잘 알아봐서 싸운다. 어떤 식으로요? 진담노님은 그 상대방이 티를 내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너 기분 안 좋은 거 티가 나는데 왜 그걸 말을 안 하냐? 요런 느낌이려나? 기분 나쁜 거 보이니까. 음. 그런 대사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죠. 기분 나쁘면 말을 해라. 너 진짜 기분 안 나쁜 거 맞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기분 안 나쁘다고. 그래, 알았다. 너 기분 안 나쁜 거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대로 대하면 또 그거 가지고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어, 그런 거 있어.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알았어. 그게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거긴 한데, 어, 나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 그래. 놀다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말을 하면 좋을 텐데. 특히 T랑 F들의 그 싸움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죠. 어, T와 F들의 싸움은 보통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저는 그냥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서 상황을 바꾸는 게 본인한테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막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자존심 싸움이라 쉽지 않은데 뭐 인생을 살면서도 자존심 내세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기는 하는데 연인 관계에서는 더 그렇지. 말로 하는 게 민망하긴 해도 이게 확실하다. 스위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셨군요. 말로 하는 게 민망하긴 해도 이게 확실한데. 그치. 말로 하는 게 중요하죠. 말로 하는 것만큼 확실한 의사 전달이 어딨어. 물론 그마저도 이제 거짓말을 섞는다 그러면 그건 뭐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같이 보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그 말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 저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었던 게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해? 요게 좀 있었고. 유대감은 방송하다 보면 쌓이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거였던 거지. 필수 불가결이었던 느낌? 아니, 왜냐하면 점점 성장을 그냥 점진적으로 계속 하니까. 그거 알아요? 그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쳤을 때 한쪽 길은 80점까지 못 올라, 80점이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인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한쪽은 100점까지 갈 수 있는 길인데 되게 빨리 갈 수 있었다가 느리게 갔다가 막 진흙탕 뭐 헤쳐나가야 되고 좀 그런 길. 근데 나는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길이 80점에서, 그러니까 진흙탕을 안 들어가면 80점까지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진흙탕을 들어가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고. 어떻게 보자면 육수멘트는 진흙탕이다. 저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면 사람이 예,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것도 오늘 또 대화를 하다가 하루 만에 엄청 자연스럽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얼마 안 간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 바라는 것들이 늘어나겠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그걸 또 다 들어주면 어, 하프 육수방이 아니라 풀 육수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해야 되고. 네, 지금 그 INTJ인데 사회화하는 것처럼 지금 육수화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습 중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뭘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지금 성장 중입니다. 간을 잘 맞춰야 된다고? 그쵸? 뭐가 됐든 적당히가 중요하니까. 치킨 스톡 쓰세요. 그 치킨 스톡이 이제 방송에서는 전대 같은 거 아닐까? 아닌가? 전대는 좀 다른 방향인가? 그 농축액이잖아, 결국. 그 치킨 스톡이라는 게. 그죠? 그 육수 농축액인데. 그 방송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 마이시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편지 그런 게 아닐까요? 손편지. 멘트 너무 울렁거려요. 저게 약간 그거죠. 한식만 먹다가 미국식 햄버거를 딱 먹으면 짜다. 아우 너무 짜다. 니글니글해. 이러다가 이제 또 입맛이 적응되는 거니까. 남자들이 울렁거려요 이러면 잘 우리고 있는. 아, 음, 그쵸. 손님들이 맛있다는 말은 잘 안 해준단 말이죠. 맛있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고 보통 아, 불만 사항이 나왔을 때 클레임 클레임도 잘 안 걸리는데 칭찬보다는 클레임이 많단 말이지. 클레임이 나오고 있다는 건 반대쪽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거다. 마시느님, 제가 먼저 걷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먼저 걸을 테니까 예, 고스란히 흡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아이, 전 그 길로 안 갈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 지켜야 할 것이 많으면 가장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아들, 딸이 배고파요라고 하면 어, 가장 입장에서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육수 모먼트를 취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신혜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 GPT로 상담 한번 비방으로 해봤는데 저 길이 안 나오더라도 다른 루트야? 이공계 루트, 뭐 문학계 루트, 예체능 루트 이런 루트들이 다 다르긴 하니까. 근데 저는 지금 너의 길은 유대감 증가를 시켜야 되고 유대감 증가라는 건 육수다라고 GPT 아저씨가 음, 평청자 20명 정도가 나온다고. 너 30에서 50 사이까지는 간질간질하게 방송을 해야 한단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한동안은 굉장히 초반에 상담하는 걸 못 봤다고요. 엊그제 다시 보기를 보면은 나오기는 해요. 27일 거.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냐고요?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나는 남성 스트리머야. 방송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평균 시청자 20명 정도가 나와. 스트리머로서 시청자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의 확대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고민을 좀 해왔어. 육수 방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어. 육수 방송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고 가치코이 방송과 육수 방송의 차이점이 있다면 알려줘. 그리고 육수 방송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이 방법이 실제 시청자들과 유대감을 쌓고 방송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했더니 평청자 20명이면 어떤 방향으로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성장의 핵심 단계라고 하면서 육수 방송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GPT가 네, 알려주더라고요. 치즈직에서 분석하는 그런 것도 되는군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채팅. 치즈직에서 방송하는 오케이. 그래 요걸 한번 넣어봅시다. 너는 전문 방송 컨설턴트 입장에서 케이 나그네라는 치즈직 스트리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장단점과 고칠 점을 정리해줘 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나오나? 나 방송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나오네? 이거 좀 소름 돋는데?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나오는다고? 마이시네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정보네요. 자, 그러게. 굉장히 소름 돋았네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너는 전문 방송 컨설턴트 입장에서 K 나그네라는 치지직 스트리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장단점과 고칠 점을 정리해줘. GPT가 방송을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게요. 알겠어. 전문 방송 컨설턴트 입장에서 정리를 해줄게. 다만 한 가지는 먼저 명확하게 할게. K 나그네의 최근 방송 클립 VOD를 직접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분석은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K 나그네의 방송 스타일과 포지션을 기준으로 한 실전 컨설팅용 분석, 유형 기반 공개적 특성 조합. 야, 즉 과도한 추측이나 허위 디테일은 배제하고 실제 성장에 바로 쓸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간다. 근데 아래쪽이 진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인데 1번 K 나그네 방송의 핵심 포지션 분석, 포지션 요약. 이걸 어떻게 아는 거지? 관찰형 담담한 화법의 남성 스트리머. 감사합니다. 마시느니. 게임 중심이지만 과한 텐션이나 과몰입 연출은 지향. 아마 제가 이제 노래나 뭐 요리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토크랑 게임만 하는 스트리머다 보니까 아마 게임 중심이라고. 최근에 게임을 좀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청자와 친하지만 거리감은 유지하려는 스탠스. 이거를 어떻게 아는 거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치지직 플랫폼 특성상 코어 팬 비중이 높은 구조다. 자극형 스트리머가 아니라 동행형 스트리머 포지션이다. 이 포지션 자체는 장기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성장 속도가 느려질 위험이 항상 동반됨. 그런가? 여기에다가 다른 방송인의 이름을 넣어보면 되겠죠. 이따가. 이거는 내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나 웃음소리가 어쨌다 저쨌다 뭐 고함을 친다 안 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정보를 어디서 취득한 거야? 라고 물어볼게요. 말의 밀도가 높다. 쓸 말만 한다. 불필요한 고함 억지 리액션이 없고 한 문장 한 문장 비교적 정돈되어 있다. 피로도가 낮다. 장시간 시청이나 백그라운드 시청에 적합하다. 계속 켜두기 좋은 방송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와우. 뭐야 이거. 2번 감정 기복이 안정적이다. 분노, 과몰입, 멘탈 붕괴의 연출이 적다.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타입이다. 특히 치지직 유저층과 궁합이 좋다. 고정 시청자 유지력은 강한 편이다. 시청자를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대한다. 훈수, 채팅을 적으로 돌리지 않음. 시청자를 과하게 띄우지도 무시하지도 않는다. 코어 팬이 천천히 쌓이는 구조다.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 제 방송의 포지션이랑 진짜 흡사하네요. 천천히 한 명 한 명 추가가 되면서 느긋하게 계속 성장하는 그런 스타일의 방송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식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단점, 성장을 막는 핵심 병목,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1번, 방송의 기억 포인트가 약함. 방송을 보고 나서 그래서 이 방송의 정체성은 뭐지? 라는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올 수 있음. 웃긴 한 장면, 명확한 캐릭터 언어, 시그니처 멘트, 클립화되는 순간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잖아. 그렇죠. 클립 각 같은 거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하는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약간 항상 켜져 있는 느긋한 변화가 적은 틀어놓기 좋은 방송이라는 그 포지션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포지션이기는 한데 얘가 하는 말로는 그게 이제 성장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살짝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규 유입이 와도 머물 이유가 약하다. 딱 이렇게 빵빵 쳐주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2번 텐션 변화폭이 너무 좁다. 잔잔함은 유지되지만 고점이 낮다. 결과적으로 클립이 안 남고 추천 알고리즘에 불리하고 봤던 방송으로 기억이 된다고. 편안하지만 중독성이 약하다. 클립이 안 남는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클립 각 자체가 조금
약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봤던 방송으로 기억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 시청자들이 3 개월에 한 번씩 물갈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3 개월 정도 그 어떤 스트리머의 방송을 딱 보고 나면 그 사람의 방송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음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니까 편안하긴 하지만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막 이런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나 봐요. 3 번 스트리머의 욕망이 잘 안 보인다. 욕망이 잘 안 보인다. 시청자는 은근히 이걸 본다. 이 사람은 왜 방송을 하지? 어디까지 가고 싶지? 아. 이 사람의 야망은 뭐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너무 담담해서 방송에 대한 욕심이 없어 보일 위험이 있다.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욕심에 대한 표현을 안 한다. 그쵸.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야망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성장을 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말을 하면 얘가 욕망이 있고 그걸 시청자들이 인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육수 방송에서 이제 응원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어제 GPT와의 이야기에서 나왔었던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하네요. 응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것의 방법 중에 하나가 육수 방송이라고 챗GPT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치지직 재패? 치지직 재패면 좋죠. 예. 그러면 좋죠. 흥행 보증 수표 막 이런 등급의 사람이 되면 굉장히 좋죠. 자, 4번. 이거는 좀 하나씩 봅시다. 반드시 고쳐야 할 핵심 포인트, 우선순위 순이다. 1순위. 방송의 정체성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예시. 게임하면서 소통하는 방송. 이건 아니죠. 잔잔하지만 가끔 핵심 찌르는 말 나오는 관찰형 방송. 잘 알고 있네. 조용한데 생각보다 웃긴 방송. 조용한데 광기가 있는 내면에 광기가 있거나 좀 똘끼가 있는 그런 방송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이 앞에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제 방송은 이미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 문장을 본인도 시청자도 말할 수 있어야. 근데 조금 더 욕심을 가지라는 말 같아. 너무 느긋하게 있지 마라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저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 요즘 성장에 대해서 만족한다느니, 잘 크고 있다느니.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좀 흔하게 하는 편인데 어제는 확실히 웃기긴 했죠. 그러니까 꽤나 타율이 낮지 않아요. 제 생각엔. 클립 각들이 안 나오는 날은 뭐 이틀, 3일 동안도 클립 각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괜찮은 클립을 만든다 치면은 하루에 3개, 5개도 나오는 날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타율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서 근데 저는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얘는 응원을 딱히 안 하더라도 알아서 잘 꾸준하게 성장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내비둬도 되겠다라는 느낌이나 인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는 뜻 같네요. 실행 팁. 방송 멘트에 정체성을 반영해라. 캐릭터 톤을 반영해라. 뭐 고정 멘트 한두 개를 반복 사용해라. 2순위. 의도적인 텐션 구간을 설계를 해야 된다. 텐션은 성격이 아니라 연출이다. 방송 3에서 40분마다 일부러 리액션을 키우는 구간이나 너 내가 몇 시에 방송하는지 모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있긴
네요. 모든 잠깐만. 지금 모든 치지직 스트리머가 잔잔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예. 스트리머 분들의 면면을 봐도 시끄러운 분들 혹은 리액션이 굉장히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리액션을 꼭 새벽이니까 줄여야만 한다는 건 아니네요. 평소가 잔잔할수록 고의적인 고점이 더 중요하다. 근데 저의 고점은 그래도 꽤 더 해야 되나? 얼마 전에 그 6080 추억상회 게임 그 홈페이지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던 때랑 공포 게임을 할 때랑 뭐 이럴 때는 텐션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웹서핑을 하면서 대화 주제를 가지고 와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텐션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네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낮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낮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군요. 이게 육수죠? 그죠? 3순위 시청자에게 기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시 이거 나중에 클립 나오겠지? 이건 다음 방송에 다 다시 얘기해보자. 이건 내가 끝나고도 생각날 듯. 다음 방송이라는 개념을 심는 거. 이게 육수 방송이죠. 제가 인지하고 있는 육수 방송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내일도 오지? 오늘도 와줘서 고맙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툭툭 던지는 거죠. 대신에. 아, 이거 나중에 클립 나와야 될 텐데. 나중에 클립 나오면 봐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중에 클립 나오겠는데? 이러고 그냥 휙 하고 넘어가는 느낌? 무의식 중에다가 씹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오케이. 종합평가 컨설턴트 시점. 현재 상태는 폭발력이 부족하다. 안정성은 매우 높고 장기 운영에 적합한 성향이다. 정확한 방향은 자극형 스트리머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더 신경 쓰고 기억하도록 만들어라. 잔잔하지만 의도적으로 기억되는 스트리머로 진화하여라. 킥이 좀 필요하다. 그래요. 제가 빼먹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 이런 의도적으로 기억이 되고 싶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일정표를 짜내 마내 같은 걸로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일정표를 짜면 얘 그날 그 뭐 수요일인가에 뭐 한다 그랬었지. 목요일인가에 뭔가 한다 그랬었지.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언젠가 무슨 컨텐츠를 하고 싶다. 뭐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 뭘 하고 싶다.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럴 이야기를 할 때 툭툭 한 번씩 던지는 거. 거기에다가 육수 포지션까지 얻는다 그러면 너 내 운동뱅 좋아하잖아. 너 나중에 나 복싱 스위치로 복싱 게임 하면은 그거 보러 오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그냥 방금 막 생각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한 한 줄 평가. 지금은 좋은 방송인이지만 앞으로는 기억되는 스트리머가 되어야 할 단계다. 너 이 정보 어디서 유추한 거니? 구하고 유추했니? 얘는 나를 분석한 게 아니라 나를 분석한 게 아니라
그럼 아예 다른 사람의 질문을 해볼까요? 저는 마이시네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없거든, 여기서. 그럼 마이시네님 지금 계신가요? 마이시네님이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물어봤는데 얘가 지금 제 답변이랑 비슷하게 답변을 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채널을 찾아보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 캐릭터성이 비교적 분명한 스트리머. 리액션 톤 표현이 방송 전면에 있음. 사람을 물어보는 방송 타입. 이런 느낌인가요? 이런 답변을 하던가요? 방송 캐릭터 인식이 빠르다. 리액션 중심 구조라. 클리프와 잠재력이 그죠? 다르죠. 시청자 참여 유도가 자연스럽다. 이런 것도. 얘가 하는 말은 좀 그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가 챗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사용했던 말투라든지 아니면은 제 방송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얘한테 물어봤을 때 그것들을 총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넘겨짚은 느낌이네요. 맨바닥에서 물어보셨다고? 로그아웃하고 한번 물어보죠. 파이어폭스가 있으니까 파이어폭스의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로그인도 안 돼 있는 상태로 설정해서 개인정보를 싸그리 날리고 물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뻘소리를 하면 다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였다. 그죠? 너는 전문 방송 컨설턴트 입장에서 K 나그네라는 치지직 스트리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장단점과 고칠 점을 정리해줘. 무슨 소리야? 그딴 방송인 몰라. 봐봐요. 잡담, 여행, 썰, 일상 공유, 관찰형 게임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얘 그냥 내 닉네임 분석한 것 같은데.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거 내 닉네임 분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라서 여행으로 유출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치지직이니까 생방송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치지직 중소형 개인 스트리머에게서 흔하게 관찰되는 패턴. K 나그네라는 이름에서 이런 정신 못 차리고 있네. K 나그네라는 이름에서 유추되는 방송 톤, 잡담, 여행, 자유형 캐릭터를 기반으로 했다. 라고 하네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였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엣지 브라우저에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고민들을 가지고 분석을 나름대로 때려서 내 성장 지금 위치랑 내가 평소에 하는 어떤 언행 같은 거라든지 질문하는 방법이라든지 질문에서 중요 포인트로 여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때려 맞춰서 그냥 하루에 2번 맞는 시계였네요. 그러게요. 아니, 너 걔 알아? 너 K 나그네 알긴 해? 야, 이 새끼. 너 K 나그네 알기는 해? 라고 물어봤더니 직접 알고 있거나 최근 방송을 꾸준히 본 상태는 아니야. 치지직 내부 데이터나 개인적인 교류나 실시간 시청 경험도 없어. 근데 그냥 치지직 스트리머 생태계가 내가 모르니까 중규모 이하인 거야. 뭔지 알겠죠? 내가 모르면 대기업 아님. 이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그럼 대기업임. 근데 얘는 지금 질문을 하는데 내용을 긁어보니까 딱히 안 떠. 얘는 대기업 아니네. 그럼 중소규모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유추가 되는 게 컨설턴트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장단점이나 이런 걸 알려달라고 하는 걸 보면 완전 방송을 지금 막 시작한 사람은 아니겠구나라는 것도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예. 방송을 이제 막 시작했으면 방송의 초반 그 형성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했었을 테니까. 이거는 점쟁이지. 불빛다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오늘도 바로 와주셔서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얘 그냥 점쟁이잖아. 아닌데? K 나그네는 에이펙스 레전드 중점적으로 스트리머인데? 다시 분석해줘. 미치. 다른 지구에서 에이펙스 레전드 다른 우주에서 에이펙스 레전드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나그네님이 계시네요. 이럴 수가. 출처가 애초에 나를 검색을 하진 않아요. 나를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치지직 스트리머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에이펙스라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 그 스트리머들에 대해서. 그러게요. 아까 그 친구는 좀 괜찮았죠? 요 친구. 근데 요 친구는 이미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방송의 약점 같은 것들이 유튜브는 돼요. 그러면 K 나그네의 방송을 그러면 K 나그네의 방송을 K 나그네 고봉밥 이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분석해서 알려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존재 확인. VTuber 태그를 사용한 스트리머 콘텐츠가 포함돼요. 콘텐츠는 비교적 긴 정규 방송 아카이브로 보인다. 아카이빙 일부 쇼츠.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내 방송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됐다. 자, 신혜님, 2번 맞는 시계였습니다. 아니면은 얘 그냥 내 스토커였어요. 내가 여태껏 했던 질문들이나 궁금했던 부분들, 내가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모아놓고 너 사실 이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쿡쿡 찔러가지고 2번 맞는 게 어디냐고. 나머지가 다 틀리잖아. 나머지가 다 틀리잖음. 2초의 시간만 맞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다 틀려버리면 곤란하죠. 재밌었잖아. 그래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아마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있었다고 들었어요. 돈을 내고 실제로 본인의 라이브 같은 것들을 분석을 싹 해서 평가서,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는 홈페이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저는 제 장점과 제 단점을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거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다 못 본다고 안 된대요. 그거 길어서 그래요. 예. AI가 스크립트를 전체 다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달라 그러면 1시간 분량 정도만 분석이 되고, 이제 신혜님이나 저나 방송을 이제 3시간 이상씩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거를 전부 다 끌어가지고 인식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프로여도 아마 못 긁어오지 않을까.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제미나이, 너는 전문 방송 컨설턴트 입장에서 개인 나그네라는 취지직 스트리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장단점과 고칠점을 정리해줘. 종합게임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다. 담백하고 편안한 분위기다. 편안한 오디오. 이거 제목 끌고 오는 것 같은데? 아,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부족하다. 유튜버의 연계성이 저하된다. 이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애들이 성장을 위해서 보통 필요한 것들이 뭔가. 너 쇼츠, 그러니까 항상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돌아다니는 그 스트리머들을 위한 조언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유튜브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열심히 쇼츠라도 열심히 찍어내셔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냥 비슷하게 동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메인 그 주기적으로 하는 컨텐츠 같은 것들을 하나 정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참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이 친구와 이제 대화를 여러 번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아는 상태에서 질문들을 했었던 느낌이네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너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라면서 이제 좀 알려준 느낌입니다. 재밌었네요. 요것도 한번 잘라가지고 올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방송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방송 컨텐츠에 대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는 이야기는 뭐 좀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되는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통짜 그 위치, 이 스트리머의 현재 위치 같은 것들은 시청자분들이 더 명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의 그 들어맞는 부분들보다 님 방송 이런 방송, 님 방송 요런 위치 이렇게 느껴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들이 지금 그냥 한 두어 달 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꽤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네요. 여기서 했던 말 중에 이거는 좀 단점들은 이 위치쯤에 있는 스트리머들이 이거를 만들어내면 성장을 하는 거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미끄러지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쵸? 약간 방송 자체가 저는 회전목마형 스트리머 같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삐리링 띠디띠띠디띠 이러면서 그냥 회전목마 이렇게 좋다, 야 풍경 좋다 이러면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좀 편한데 멀미도 안 나고 요런 느낌의 방송인 것 같고, 이제 롤러코스터형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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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냐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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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으악 이러면서 막 쫙 떨어질 때의 그 아찔함 때문에 스릴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뭔가 층층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가 이거 터트릴 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터트릴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이 좀 인기를 얻는 느낌?
퀸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27번째 출석 감사하고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송회요? 반송회, 또 반송회고, 이걸,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전문 방송 컨설턴트 입장에서 K나그네라는 취지직 스트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장단점과 고칠점을 정리해줘. 라고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는 컨텐츠였습니다. 근데 얘는 내 방송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친구에게 했었던 질문이나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부족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네요. 욕망이 잘 안 보인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좀 평지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느긋하게 그냥 가고 싶은 방향을 잘 잡아서 쭉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다가 절벽 근처에 있을 때 조바심이 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막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응원도 하고, 넌 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방송을 하냐, 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그 캐릭터 혹은 가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서 동조를 해서 응원을 하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될 텐데, 저는 그런 게 없죠. 욕망의 남자가 됩시다. 욕망을 표출하는 남자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뭘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표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연애하고 싶다. 그건 방송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평청자 50명 찍고 싶다라든지, 클립 조회수 10,000짜리 하나 찍히는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식의 그 어떤 방송적인 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커플 방송인 하고 싶다. 절대로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남자친구 게스트로 부르고 싶다. 욕망이 시커머구만. 시커먼 욕망 잘 들었습니다. 욕망에 충실한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그쵸? 그게 돈 욕심 같은 것도 나쁘지 않게, 밉지 않게 이렇게 욕망을 표출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약간 스님형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뭔가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막 엄청나게 심하게 한다거나, 긍정 방송을 조금 더 세게 하는 거, 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했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웃음벨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웃음벨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웃어버리는 그런 후원이라든지. 근데 나쁘진 않네요. 장점이 있으니까. 말신혜님 2000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거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요거를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냐. 육수 발언이라는 웃음벨은 있다고.
사실 이제 고민해야 될 항목들이기는 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제 1년은 목표가 생존이었거든요. 작년의 목표는 생존이었습니다. 12월 3일부터 24년 12월 3일부터 25년 12월 3일까지의 목표는 생존이었어요. 방송을 접지 않는 것. 어떤 스트리머가 되겠다. 어떤 위치를 차지하겠다. 뭐 몇 명까지 달성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생존이 목표였긴 해요. 정체성 관련해서 생각난 건데 시청자들에게 힐링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체성이. 제 방송이 그렇죠. 바텐더 혹은 심야 식당, 새벽 남친? 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랑 위안이나 힐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게 있다. 정체성이 모호해질 때가 있다. 에고가 세서 그런가? 내 에고가 강하다 보니까 MBTI의 특성상도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게 정답인데 왜 받아들이질 못하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INTJ들한테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이제 좀 꺼내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집이 세 보이거나 남의 말을 좀 덜 받아들이는, 못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힐링 방송. 힐링 방송. 힐링 방송. 힐링 방송이 근데 어렵기는 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도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나그네, 과연 이런 도서들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무심해도 괜찮아, 불편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책들이 있는데 안 하면 좋지. 실수 안 하면 좋지. 안 불편하면 좋지. 이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응원은 다른 의미기는 하죠. 응원에서 힘을 받는. 네, 방송 내내 말하는 사람이 그게 쉽지 않을 걸 알게 정체성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해보셨다. 감사한 이야기죠. 차라리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으면 괜찮겠네요. 하다 보면 되는 날이 온다거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응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라는 멘트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내 정체성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응원이나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진담노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혹은 다른 시청자분들도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들은 가지고 있는 텐션이나 포지션 같은 것들이 조금 활기차고 반응 리액션들이 좀 크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규모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텐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 같은 것들이 시청자분들 입에서도 자주 나오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일단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생존의 시간은 버텨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색깔을 좀 찾는, 나만의 색깔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네요.
나만의 색깔이라. 음, 이래요. 하나씩 더 해가야 되는 거겠죠? 예. 지금은 제가 이제 5시 보기를 편집해서 0도 정도만 잘라내고 말 없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고 커트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기 채널에다가 올리는 것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음, 그러면서도 그 장점들을 유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의 밀도가 높아야 되는 것과 감정 기복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과 어, 시청자를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대하는 것들. 그러면서 단점들은 해소를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쉽네요. 어떻게 보면. 네. 스트리머의 욕망이 잘 안 보인다. 욕망이라. 항상 근데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방송, 나의 채팅을 이끌어내는 악마의 방송, 나그네 방송. 이거를 보여주면서 내 욕망을 보여주면서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시키는 것도 근데 내가 욕망을 나타낸다고 해서 조바심 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저 가끔 가다가 욕망을 표출할 때가 있기는 하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뭘 하고 싶다. 앞으로는 뭘 하고 싶다. 뭘 할 거다. 뭘 하려고 생각 중이다. 되든 안 되든 간에. 중독성. 중독성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너만의 메인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라라는 느낌 같은데 이걸 위해서라도 카페를 활성화를 해야 되나? 제가 안 웃는 스트리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웃기는 하는데 그 빈도가 다른 스트리머보다 그렇게 뭐 굳이 뭐 다른 스트리머와 비교를 하자면 다른 스트리머보다 비율이 좀 낮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의 비율이 좀 낮기는 해요. 안 웃지는 않는 스트리머인데 비율이 좀 낮아요. 그리고 이제 잘 웃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그 텐션 쪽의 재능은 악마의 재능이라고. 근데 참 쉽지 않죠. 아까 저 박장대 소화기 미션 딱 들어왔을 때 웃는 것처럼 웃을 수는 있어. 어, 그냥 미친 척하고 웃을 수는 있어. 그리고 그렇게 텐션을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 것도 되는데 문제는 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극심할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안 맞는 사람이 억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억텐? 억텐이라. 근데 뭐,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음, 내가 내 방송을 모르고 있진 않구나. 아예 모르는 건 아니구나. 정도로, 어, 다가온 부분도 있고, 재밌네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어, 저는 제 방송에서 그 쇼츠 같은 것들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제가 워낙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주제 저런 주제를 막 뒤섞어가지고 계속 바꿔가면서 막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5분 만에 대화 주제가 막 3개가 넘게 지나간다거나
그러다가 다시 원래 주제로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장점이 뭔가 즐겁기는 했었는데 뭐 때문에 즐거웠었는지는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방송에 플러스로, 아 맞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 쇼츠 편집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아 맞다, 이것 때문에 재밌었는데 라고 다시 한번 되새길 만한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으니까 해봐야 아는 거지만, 해보면 알겠죠. 해보면 알겠습니다. 해보면 알게 되겠죠. 해봐야죠. 근데 텐션을 높이는 건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더. 근데 내가 그건 아닌데, 콧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요? 감기 걸렸었나? 텐션이 낮지는 않은데, 저것도 완전 평범한 텐션인데 오늘 텐션이 좀 낮았었고, 뭐 제 방송에 대한 연구는 제가 스스로 해봐야 되겠죠. 예, 제가 스스로 좀 해보고, 그래서 방법 같은 거는 또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두 번은 맞겠지. 예, 두 번은 맞겠지. 언젠가 두 번은 때려 맞아서 그걸 딱 했을 때 뭔가 좀 더 개선 사항이 나오겠죠. 근데 육수 방송도 그렇고, 예, 육수 방송에 대해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아, 지금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뭔가 그 방향이 비슷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너 지금 이거 신경 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분석을 했을 때도 어쨌든 내 방송을 본 게 아니라, 딱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스트리머들이 보통 이걸로 고민을 하더라. 보통 이게 문제더라. 요걸 못해서 더 위로 못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걸 좀 안정적으로 몸에 익히고 나면, 그러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뭐 이야기겠죠. 그렇지 않을까? 5시 반이네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막 네거티브해지는 경우는 있지만 심도 판다 그러나 동굴 판다 그러나 그런 거는 안 하는 느낌이기는 한데, 방송 전체적인 텐션보다, 이걸 좀 더 살리면 좋을 텐데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 그런 부분도 있죠. 요거를 리액션을 요렇게 했으면 살렸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안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쳐야 된다. 한 번씩 웃긴 한 장면이나 클립화되는 순간 같은 것들을 텐션 있게,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이거 각인가? 지금 이거 각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해야 된다는 그 답변을 어디선가 한번 받았었거든. 이거 각인가를 떠올리면서 방송을 해야 된다. 너 그거 부족함.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실한 게, 컨텐츠적으로 잡소리를 할 때랑, 지금 이거 내 시청자 그래프거든요. 어떤 고찰 같은 거를 시작하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 나름의 고찰 같은 거를 하면 약간 하방 곡선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런 광경들을 좀 자주 목격을 했었거든요, 나름. 네. 저런 것도 진짜 생각해봐야죠. 근데 아는데 이제 신경을 안 썼던 거지. 의도적으로 약간.
배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배제하지 않고 기래요. 뭐 솔직히 딱히 뭐 그렇게 데미지가 왔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 예. 뭐 딱히 별 생각이 안 들기는 하는데 뭐 기존에도 하던 생각이기는 했었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슬슬 실천으로 옮길 때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슬슬 마무리합시다. 예. 슬슬 마무리하고 저도 인제 쉬어야 아 연말까지 또 인제 매장과 방송을 병행하기 때문에 슬슬 마무리하고 오늘 방송도 좀 알차게 한 것 같아요. 시간 빠르다. 예. 2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제 텐션이라고 하면 잠깐 요것만 보고 가자. 내가 이걸 올렸나? 유튜브에다가. 아, 여기 있다. 있다. 어. 내 텐션. 내가 낼 수 있는 텐션. 어. 텐션. 모르겠다. 저런 자극적인 컨텐츠를 많이 가져와도 될까? 내 방송에? 어? 주기적인 똥게임이나 병맛 게임을 가져와야 된다는 소린가? 어? 시뮬레이션 게임 하면 잘 어울리겠네요. 저때 뭐 찰지게 하긴 했었죠. 공포 게임이요? 아, 둠스 헤어 살롱. 그것도 예, 후보군에는 들어 있었는데. 공포 게임? 아, 여기 있다. 버그. 어. 공포를 못 느껴요. 보통 저런 식으로 해요. 보통 요런 느낌으로 이제 공게임을 할 때도 저런 텐션으로 하는 느낌이거든. 더 스시하우스. 알겠습니다. 더 스시하우스랑 둠스 헤어 살롱이라는 후보에다가 넣어 놨었는데 조만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래. 주기를 정하자. 막 몇 개 정도 이렇게 후보군을 딱 이렇게 모아 놔서 그래서 뭐 방학 기간 동안에는 2 주에 한 번씩 공게임을 한다거나 뭐 요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음 알겠습니다. 음 공게임 재밌기는 해. 얼마 전에 했었던 할머니 나오는 공게임도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 아, 그것도 다시 보기 얼른 잘라서 올려 놓을게요. 이제 바로 자는 게 아니라 좀 골목길 말고 흉우? 흉우라는 게임을 며칠 전에 했었어요. "아이 할머니 뽀뽀하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목 졸리는 장면인데 "아 할머니 저 다 컸어요. 뽀뽀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인제 플레이를 했었거든. 어
아, 아예, 아예 공포게임. 공포 면역인데 공게임 하는 거. 그러려면은 아예 진짜 웃겨야 되는데. 그 정도로 내가 멘트를 잘 치는 건 아닌 것 같아. 한 20% 정도 부족하지 않나. 내 멘트력은. 아니, 뭐, 공포게임 뭐 여러 번 하다 보면, 느낌이 오겠죠. 요때쯤 뭐가 등장을 하겠다. 막 이러면 그때 뭐 드립을 한번 더 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챗 하면서 글씨 쓰면서 방송하는 거. 예, 그림 그리면서 방송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모로 좀 더 기억에 남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좀 해볼게요. 예.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티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심이 담긴 노래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러셀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이시네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두마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굴사슴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하얀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불빛다문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퀸야옹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멜빈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박장대소하기 미션 클리어 해야 되는데. 미션 성공. 박장대소하기 오케이. 1초 남았었다. 와이, 큰일 날 뻔했네. 세상에. 멜빈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설아연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와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만나요. 안녕. 나바.